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2,000달러 마이너스 5.83%, 이더리움 2,081달러 마이너스 6.53%. 다른 메인 알트코인들도 전체 다 마이너스이고요. 이제 우리 중경투 가족분들 슬슬 현금 준비해야 되겠죠. 6월 23일 비트코인 29,000달러, 26일 3만달러. 지난주에 이미 두 차례 중경투에서 단체로 매수 진행되었고요. 매수 진행한 지 이제는 한두 번이 아니죠. 초보 투자자분이라도 이제는 슬슬 감이 온다고 봐야지 정상이고요. 웬만해서는 지정가는 걸어두지 마시고 타이밍 나와서 중경투가 시그널 주면 라면 샌드위치 사다가 컴퓨터 앞에 두고 매수 진입 가격 타점 오기를 노련하게 기다려야 하는 거고요. 썰물, 아직 물이 완전히 빠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들어가면 힘만 빠지고 정작에 남들 줍줍하는데 얼마 줍지도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중경투가 지난번에 비트코인 30,000달러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 그렇게 시그널 보내면 현재처럼 32,000 후반대는 스마트폰 꺼내서 간간히 지켜만 보시다가 딱 31,000 초반 39,900달러 이렇게 진입하기 시작하면 이제서 매수 시작해야 되겠다 자리에 앉는 거고요. 여기처럼 32,000 후반대 33,000대는 그냥 일상생활 하시다가 한 번씩 스마트폰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웬만해서는 한 번에 쑥 빠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30,000달러에 구매하라고 해서 딱 30,000달러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 30,000달러 가격 안에서 가장 싸게 사는 거고요. 39,900달러가 될 수 있고 31,100달러도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다시 35,000달러, 36,000달러 되면 31,100달러에 샀던 39,900달러에 샀던 비슷하긴 하지만 100원이라도 싸게 사면 노력한 보람이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43.9%, 이더리움 상승으로 인한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대량으로 진입했는데 알트코인에게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죠. 2주 연속 매수해서 이번 주는 편안하게 한 주 쉬고 가려고 했는데 매주 중경투 가족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알람은 전체 알람으로 켜두시고 매일 영상 풀 시청하시고 지난 영상도 시연하시면 다 보시고요. 그러면서 코인 가격에 절대적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매번 그렇지만 저점 타점 잡는 게 가장 어렵고요. 떨어지는데 얼마나 더 떨어질까, 이것이 가장 난해하죠. 오늘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하락 촉매가 될 수도 있고 조지 소로스 비트코인 투자, 소프트뱅크 비트코인 투자, 중국발 제재, 글로벌 바이낸스 거래소 제재,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코인 가격 하락과 상승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촉매제가 얼마나 가격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상승을 할까, 이런 저점 잡는 게 어렵고요. 계속해서 시장하고 거래량 뉴스 보고 있어야 되죠. 23일 비트코인 29K 갈 때는 바네크 비트코인 ETF 불발된 충격에다가 미국 영래포 연준의 시장 유동성 줄이는 정책으로 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했었고요. 6월 26일에는 비트코인 30K 갔는데 미국 개인 소득 지출 지표에서 개인의 가용 지출이 줄어들면서 코인 시장에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다시 32,000달러, 33,000달러까지 하락한 것은 미국 잠정주택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율 압박이 커진 것이 있고요. 주시장은 정부나 기관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펀드멘탈이 코인보다는 튼튼해서 이런 경제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코인은 수수료도 적고 장기 투자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지표 하나하나의 가격이 크게 변동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 처음 중경투 TV 보고 매수 진행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10분할로 철저히 리스크 분산하시고요. 지난주 30,000달러 때 10분할로 사라고 해서 10%, 20%밖에 못 샀다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감을 좀 잡으셨을 테니까 분할 비중을 조금 줄이면 되겠죠. 4분할, 5분할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고 코인은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한 번에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28K 28,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듯 떨어지지는 않지만 28K 28,000달러 아래로 가면 그냥 24,000달러 24K까지 매물대가 없어서 20,000달러 직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표를 손실 최소화로 해두시고 리스크는 반드시 분산하시고요. 고수일수록 보면 리스크 확실히 분산해서 장기로 가려고 하죠. 뻔히 7월 20일 미국 S&P 기업들 2분기 어닝 나오고 큰 썰물 올지 않은데 지금 무리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물타기, 김치코인 투자, 뭔 짓을 해도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익은
작게 보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자. 중경투의 철학이죠. 7월 2일 미국 7월 첫날 미국 주식은 너무나도 평온하고요. 빅테크주, 금융주, 컨택터주 모두 크게 변동 없고 S&P 다우, 나스닥, 러셀도 다 올랐고요. 미국 주식은 분위기 괜찮죠. 대신에 여기 크루드 오일, 글로벌 석유 가격 보면 석유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에너지 가격이 70달러 아래로 떨어져야 인플레이션율 걱정이 덜한데 석유 가격 75달러까지 왔고 미국 부동산 가격은 34년 만에 최대 가격 상승률, 또 지난주 미국 개인들의 지출 증가율은 0%. 친서민적인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원하는 그림하고는 다르게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개인들 삶이 팍팍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이든이나 재무장관 옐런, 연준 파월 의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입만 뻥끗해도 주식이나 코인 가격 떨어질 수 있는데 9월 초 미국 성인 코로나 백신 접종 끝나는 시점까지는 말을 많이 아끼는 형국입니다. 일단은 경제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서민들 삶이 단기에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한국 부동산 가격도 보면 가격이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양극화 커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현 상태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디든 들어가게 현금 보유한 개인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 미국 실업 청구 건수 발표되었는데 신규는 36만 4천 건, 이전 41만 5천 건보다 5만 건 이상 낮아지면서 괜찮았고 계속된 실업 청구 건수는 346만 건으로 다시 소폭 반등했고요. 9월 초에 추가 실업수당 보조금 끝나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죠. 다음 주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이번 주 코인 가격 다시 재하락한다면 그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미국 논판 페이롤 6월의 비농업 부분 급여이고요. 미국에서 농업 종사자 제외한 공장 근로자, 서비스업, 종사자 월급이죠. 코인 주식 투자는 도시 노동자가 많이 투자하죠. 한국 시간으로 7월 2일 밤 9시 30분에 발표되는데 6월 4일 지난주 발표되었을 때는 컨센서스 650K보다 낮게 559K 나와서 시장에 부정적이었고 결국에 6월 20일 개인 지출 증가율이 0%로 낮게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3만 달러 갔던 거고요. 이번에 컨센서스 700K인데 컨센서스 가깝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국 무역 수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할 듯 하고요. 7월 2일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 행사 이미 끝났고 중국 코인 규제 다시 느슨해지면서 중국 코인 채굴 기업들 해시레이트 재반등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해시레이트 올라가면 코인업자들 코인 한 번에 청산할 가능성 낮아지고 펀드멘탈도 튼튼해지는 거죠. 원래 1등 하던 비트메인 엔터풀 해시율이 1만 1천 페타해시로 1천 페타해시 다시 증가했고 풀인 애프트풀 6% 3% 다시 해시율 증가하고 있고요. DCG 자회사인 파운드리 USA는 9.3% 대량 급증했네요. 엔트풀이 다시 1위로 올라서고 12,000, 14,000 페타해시 증가하며 코인 채굴 다시 활기를 찾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로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 볼 수가 있죠. 또 소프트뱅크가 브라질 암호화폐에 2억 달러 투자했다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돈 냄새 잘 맞는 손정희도 한국 쿠팡, 중국 알리바바, 미국 오픈도어처럼 브라질 메르카도 비트코인 거래소에 2억 달러 투자했다고 합니다. 캐나다하고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암호화폐 투자 적극적이죠. 그리고 가장 핫 이슈 되고 있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 인한 도지코인 펀드멘탈 하락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윗으로 베이비 도지 두두두 베이비 도지 두두두 일론 머스크 아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아기상어 베이비 샤크 노래죠. 여기서 베이비 도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도지코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나온 베이비 도지코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혼선이 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원래 도지코인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한 달도 안 돼서 베이비 도지라고 새로운 코인이 나왔고요. 일론 머스크가 새롭게 베이비 도지코인을 옹호한다면 현재 도지코인에게는 가장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베이비 도지 두두두 이렇게 은유적으로 도지코인보다는 베이비 도지코인을 옹호하냐 생각해보면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지코인은 자기가 컨트롤이 불가능하다. 투자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개발이나 사업 영역에서 일론 머스크가 참여를 못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많이 답답한 트윗 이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베이비 도지코인을 언급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 도지코인으로 갈아타는 것인지 미국 레딧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보다도 도지코인 개발자들이나 도지코인 고래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도지코인 보면 일론 머스크가 5월에는 정말 많이 밀어줬죠. 하지만 도지코인의 개발이나 고래들의 행태 보면 정말 가관이었고요. 도지코인 개발자들이 스스로 감소나 신규 컨텐츠 개발은 하고는 있지만 개발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일단은 도지코인 개발자들이 에이다, 카이다노스의 찰스 호킨스처럼 도지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지코인 보유자들은 아주 산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빠르게 에이다처럼 개발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도지코인 이번 하락장의 고래들의 움직임 보면 정말 불건전했죠. 단타치는 고래들이 정말 많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포기하고 베이비 도지로 갈아탈 수도 있다는 은유적인 트윗을 올리면서 경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도지코인 보면 이전에 도지코인 800원 갔을 때 중국에서도 많이 사줬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조금 많이 부정적입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출시한 시바이누 코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도지코인이 개편해서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도 도지코인 개발자들한테 자금 지원이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업그레이드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발자 4명은 거절을 했었고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베이비 도지코인 보면 일론 머스크가 왜 도지코인한테 경고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새롭게 나온 베이비 도지코인은 시총은 도지코인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블럭타임 생성률도 마이너스 5초, 도지코인 1분보다도 훨씬 빠르죠. 거기다가 오토 스테이킹 리워드도 5%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베이비 도지코인 보면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베이비 도지의 개발자나 앞으로의 개발 방향 이런 것은 자세하게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당연히 지금 투자하면 고점이라서 물릴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